이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대익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2017년 한옥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 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리 국가한옥센터에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2017년은 새로운 정부와의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해이며 200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의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한옥센터의 한옥포럼이 20회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 지원, 한옥문화보전 및 한옥산업진흥 등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한옥문화의 진흥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가한옥센터는 국가한옥포털 및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옥 짓는 책, 한옥 고치는 책 1, 2, 3을 완간하는 등 실용적인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한옥 관련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옥포럼에서는 한옥 짓는 사람들을 주제로 좋은 한옥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살펴보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한옥을 지으며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한옥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양질의 한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한옥 건축업 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옥 전문 인력 인증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안까지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차무리 협동조합의 정태도 토편수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신치우 센터장과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김황직 교수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고진 TNC의 강성목 대표이사님, 금성건축사사무소 김용미 대표이사님, LHI 토지주택연구원 박준영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한옥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님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먼저 2017년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옥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일정에서도 참여해 주신 주제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옥을 통한 주거 양식의 다양화와 고유 건축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5년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8년부터는 지자체의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편리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옥 R&D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저비용 한옥의 구형과 기술 실증을 위한 한옥 공공건축물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 산업은 한옥의 범용성을 높이고자 대공간 한옥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 공모전, 한옥 캠프, 한옥 등 여러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 문화 발전 및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관련 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소통 협력하여 뜻과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이 한옥 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 진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한옥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옥 시공 분야에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거듭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옥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한옥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무리 건축협동조합 정태도 도편수님께서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수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발표의 자유를 주셔서 아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동안 경복궁에서 기술을 연마를 한 11년 정도 하다가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마음 맞는 분들과 같이 각 분야별의 그 직종을 가진 분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지금 이제 한 3년째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좋은 건물을 짓고 싶은 게 다들 욕심인데 그게 얼마나 건축 비용을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써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용은 늘 줄이는 게 일이고 또 업자는 남기는 게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한옥을 만드는 것은 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의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여쭤보는 말들이 그 목수에 있어서 대목이 뭐고 도편수가 뭐냐고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이제 대목이나 도편수는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한 팀을 리드하는 사람을 이제 일컬어서 옛날에는 그냥 대장이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편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청정회의 그런 법령에 의해서 지정하시는 분은 대목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각 시도에서 또 지정하신 그런 문화재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목수 속에서도 저렇게 또 세분화를 시켜서 과거에는 각 분야별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됐었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니까 그야말로 대표질을 잘하는 사람은 대표질만 했으면 됐었고, 조각을 잘하시는 분은 조각을 했으면 되는 그런 식이었어서 더 좋은 건물들이 탄생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축 진행 방식인데 제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주 분께서 직영으로 하는 공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보면은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고 세금을 안 내는 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10%를 건축에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시공사한테 일을 주면은 그 건축비가 100%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공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비용을 오로지 건축하는데 다 쓰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 직영 방식의 공사는 지금 저렇게 이제 도편수를 만나서 도편수와 의논해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이제 하도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저 숫자도 보면은 대개 저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청에 여러 가지 각과를 다 떼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원청 공사의 한 40%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현장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 40% 정도를 가지고 100%를 만들어요. 다시 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실제로 주는 게 거기에서 한 70%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실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겨우 나올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실비정산 계약공사라는 게 요즘 이제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건축주 직영 방식의 공사인데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가지고 중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이윤을 받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미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을 그 시공 책임자가 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설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설계를 저기 시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보면은요, 그 설계가 되게 보면은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공할 때 전체적인 그 그림이다. 그 세부적인 부재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결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어떻게 굴리고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도편수의 역량에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공 시기, 그래서 한옥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재예요. 설계 시기와 목재를 구입하는 시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소로서 이제 그 목재와 설계의 관련성과 또 건축 시공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가 보통 보면은 빠르면은 벌목을 10월 중순부터 벌목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산을 이제 하는데, 산에 그 목재가 대부분 그 50% 이상이 그 50년 이상 된 나무가 분포가 돼야지 벌채 허가가 나요. 그래서 50년이라 그래도 사실 석가래 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을 이제 저렇게 모조리 다 베버려요. 더러 이렇게 이제 큰 나무들은 저 곶감 같은 것들인데, 저런 것은 이제
그 산 속에 한두 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재도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이제 주로 500년에서 600년 정도 자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그 목재를 나눌 때 소나무하고 적송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도 결국은 소나무예요. 근데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쉽게 이제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 뿌리에서 봤을 때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 뒤에 편 거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자라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송이라고 하는 부재예요. 그래서 육송은 대부분 제가 보고 판단을 해보면은 저렇게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제재를 해놔도 그 중심부가 왼쪽 방향으로 터져요, 중심에서. 그래서 그거는 다 육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이 좀 고우면 적송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건축주분들한테 많이 이제 속이는 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 오른쪽, 저 뒤쪽에 있는 저 나무는 밑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자라요. 저런 나무는 거의 적송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재를 해놔도 터지는 게 중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터져 있어요. 그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면은 한 7, 80%는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저 껍질을 보면은 그냥 돌지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자라있어요. 저런 나무들은 제재를 해놔도 안 돌아요. 저런 것들은 뭐 수장제라든지 문틀제라든지 돌지 않는 그런 나무에는 이제 저런 나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고를 때도 제재한 나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산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토장에다가 모아놔요. 그러면 조 단계에서 대개는 목재를 구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면을 가지고 쭉 쌓아놨는데 저기에서 특히 이제 매가 구운 것을 따로 골라서 이제 산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같이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육송의 가격이 한 제당 한 2,300원에서 500원 이 정도 수준인데 저기서 특별히 좋은 것들을 보면은 한 4,500원, 5,000원 이 정도 이제 비용을 주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 저 위에 보면은 적송이라고 하는 저런 나무는 요즘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어도 그 재단 가격이 한 2만 원대가 넘어가는. 예. 그래서 저런 나무는 사실 뭐 저 울진 정도 조금 있고 또 배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구하기가 좀 어려운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목재 관리 부분인데요. 산에서 나무를 보통 10월달에 베면은 그 나무는 겨울에 베는 게 좋다고 하지만요. 그게 왜 좋으냐? 물을 일반적으로는 땅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겨울에 나무를 베어야지 좋다고 하지만은 그 소나무가 사실 물을 땅에다 다 내려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사실 푸른 게 소나무예요. 그래서 물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가 겨울에도 살려면은 그 수분을 젤리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그 젤리 형태로 되는 게 송진이라고 보는데 그 송진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얼어가지고 나무가 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나이테가 생기고 송진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이제 한 10월달 이후가 되면은 목재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 잎이나 모든 것에 있는 물기들을 이제 나무의 몸통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가 나무로 봤을 때는 기운이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그때 뵈는 게 그 외의 시간에 한 12월 이후에 뵈는 시간에 뵌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나무가 더 청나는 것도 덜하고 여러 가지 나무로. 그래서 이제 그 뵌 나무들을 저렇게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제재를 하고 이제 저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는 베가지고
오랫동안 건조를 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자들은 뭐 회장님 댁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나무를 한 3년 전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 보관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은 나무는 다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못 쓰게 돼요. 보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비용입니다. 이제 그런 비용을 또 시공비에 포함을 안 시켜주니까 그 보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설계를 어느 시점에 진행을 해서 계약을 언제쯤 해서 목재를 구입을 하는가, 요건 아주 민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자연적인 건조고, 이것은 인공 건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목재를 빨리 건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 건조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해가지고 목재에 있는 수분을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강릉 쪽에 이제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제가 하는 공장 바로 옆쪽에서 났었는데요. 산에서 불이 난 나무는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재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 송진이 녹아버려요. 근데 그 송진이 녹아가지고 다 빠져버리니까 목재가 힘이 없어집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불난 나무는 못 쓰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렇게 인공적으로 열을 가해서 목재를 건조시키면 결국은 불나는 거나 비슷한 원리예요. 목재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송진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조가 되지만은 목재가 수명이 길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는 자연 건조가 가장 좋고, 인공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케줄을 충분히 줘가지고 한 20일 이상 기계 속에서 천천히 건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사진을 제가 사실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 목재는 지금 보관한 지가 한 3년 된 건데요.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 저렇게 곰팡이가 다 썰어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목수들은 저기다 약품을 막 발라가지고 저걸 강제로 탈취를 시키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락스 성분의 약품을 쓰는데요. 그래서 목재 섬유질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이제 저 색소를 이제 빼내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목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재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 충분한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그런 비용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지만은 그게 결국은 건축 비용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목수한테 다 책임을 맡기더라고요. 목수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목수는 사실 저렇게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대개. 그래서 저렇게 오래 자라고 좋은 나무들을 저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나 산림청에서나 이런 데서 좀 목재를 잘 가공을 하고, 그거를 또 아주 균이라는 어떤 그런 자재들을 납품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나무는 돈을 주면 또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많은 자연을 그냥 사람의 욕심으로 다 파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은 설계 시기와 시공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다면은 한옥은 결국은 목재로 짓는 집이라 목재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수 일을 할 때는 이제 칠옥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둥글고 원형인 자재, 석가래라든가 도리 같은 저런 부재들은 돌아가도 좀 변형이 돼도 나중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저런 목재들을 위주로 먼저 지목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천연 오일을 두 포를 이상을 해놓으면은 그래기가도 좀 골고루 가는 편이고 청이 안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듬해 봄에 조립을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설계 부분인데요. 저는 그 설계 사무실에서 오면은요 저렇게 전부 세분화 시켜가지고 치목도면을 별도로 그립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치목을 해요. 그래서 부재별로 실질적으로 초석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뭐가 걸리고 그게 걸리기 위해서는 구멍을 어떻게 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세분화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2D를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3D로 하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강릉 임영관을 할 때 이제 제가 작업했었던 건데요. 옛날에 그 도스캐드 있을 때 그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화재 건물은 아시다시피 한번 훼손되면은 그 엄청나게 좀 복구도 어려운 거고 또 그래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가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시공을 하면 하자가 없고 실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 강릉 객산문을 할 때 저렇게 이제 3D 작업을 하고 한번 짜보고 사실 저기 중보 위에 저 구조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짜보지 않고는 시공하기가 어려웠던 근데 이제 이렇게 캐드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가상으로 짜보고 하니까 실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작업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경주의 한옥 호텔 작업을 할 때인데요. 그 지형이 높낮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고 건물과 건물 간에 이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았어요. 2D 설계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그런 현장이라서 이런 것을 이제 3D 작업을 해서 이제 미리 또 이렇게 다 각 부재의 위치라든가 서로 결부되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렇게 해놓으면은요 이렇게 막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가 전혀 없죠. 이제 좀 큰 건물이면 큰 건물일수록 그 오래된 나무를 쓰게 되는데요. 그게 목수의 실수도 그 나무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목수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인데 저렇게 임의로 한번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해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실수가 적고 또 미리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또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렇게 목수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할 때는 공기는 짧았고 또 그 목수가 많을 때는 한 120명 가량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3D 도면이 있지 않으면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저렇게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3D 맥스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또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종합 작업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이 한 2월달에서 3월달 정도에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한 3월에서 4월달 안에 이제 조립을 끝내고 장마가 오기 전에 기와를 씌우고 수장 작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을 조립을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충혈을 설치하고 석가래를 건다는 과정입니다. 이제 요 작업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녹수 작업은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와를 있는 공사로 이제 이어집니다.
기와는 이제 저런 문화재적인 공사를 할 때와 또 일반적인 한옥에 또 쓰는 그 시공 방식도 조금씩 틀리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기서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은 이제 목기와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와를 하는 장면인데요. 기와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20년에서 40년 주기로 계속 그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한옥이 많이 고장이 나고 기운도 많이 들어가고 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목기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새로 해가지고 저 안에 지붕의 하중도 줄이고 그 공간에다가 단열도 시키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은 기와가 없어도 무리하죠. 그래서 집의 수명도 길고 또 후대의 자손들이 살아도 그것들이 부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우선 시공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저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속에 한옥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집 속에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주와 부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한옥이 지금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은 많이 보급하는가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 도면에 지방서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또 표준화된 그 금액이 상정이 되고 또 그것을 중간에 감리자와 함께 그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시공자와 건축주 간에 다투는 일이라든가 또 계약되지 않은 일에 추가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직업 방식,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부분은 계약되지 않는 일이 그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비용을 못 받아서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거의 구두로 일을 하게 되는데 시공자는 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싸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 전문 기능인 양성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일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이제 제 개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요. 기능인과 기술인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기술인은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인이 기능인을 지배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음식을 잘 만든다거나 어떤 물건을 잘 만들면 자네 기술 좋네 이랬지, 자네 기능 좋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기능과 기술은 하나인데 이게 왜 분리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현대사회의 원칙이 이제 다양화되니까 이걸 분리해서 더 좋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누구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거기서 모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한옥의 기술 발전과 또 좋은 한옥을 지어서 많은 사람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법령도 바꾸고 또 어떤 그런 시스템화 시키는 데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한옥을 짓는 이유는 또 한옥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좋아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목수의 입장도 아니고 어떤 건축주하고 이해관계도 없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옥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댕겼습니다. 댕겨보니까 일부 뭐 가해동 같은 데 좀 부유한 층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 외에 저 성북동 쪽이나 이런 데 다 계시는 분들 그 한옥이 좋다고 하는데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비루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한옥이 좋을까? 좋은 집에 살면 사람이 다들 웃고 좋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생활비 걱정하고 집에 천막 덮어놓고 지원을 해줘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저 노모를 앉혀놓고 집에 물이 새는데 그 다라이를 받쳐놓고 그리고는 정부에 대한 불만만 막 얘기를 하고 이게 과연 한옥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저 모양으로 사는 게 좋은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기능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기능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연구비도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돈을 저 목수들한테 좋은 연장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하루에 기둥 하나만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시고 제가 저 경주 일을 할 때 그때 목수가 한 1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둥을 대패질을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 많은 목수가 대패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목수들의 현실이에요. 대패질은 나무의 최고 마감 작업인데 그 마감을 매끈하게 해가지고 대패질을 한 나무의 마감과 그 샌드질을 한 나무의 마감은 천지 차이예요. 물을 뿌려보면은 대패질 한 데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대패질을 못하느냐? 목수의 기본이 대패질인데 대패질 하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기계로만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물건은 기능인이 만드는데 그럼 기능인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목수가 저렇게 많은데 대패질도 못하니 저게 뭐가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면은 대패질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패질을 잘 하려면은 날을 어떻게 갈아서 덧날과 순날을 어떻게 맞춰서 목재에 따라서 어떻게 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집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전부 다 지식인이잖아요. 또 다른 전문 대학도 나오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박사님은 이제 도인이잖아요. 어느 분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집을 어떻게 짓는가에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한옥에 사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루하게 안 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좀 털어서 질이 좀 우수하게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봤을 때 한옥에 살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질이 어떠냐가 이제 한옥이 좋고 안 좋고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한옥에 사는데 뭐 옆집에서 1cm 땅이 침범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옥에 살면은 저게 한옥이 뭔 좋은 집이냐. 과거에 한옥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한옥은 뭔가 지역에서도 마을의 어떤 큰 일을 한다든지 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옥에 살았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저 초가집에 살고 뭐 노아집에 살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한옥에 사시는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한옥에 살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옥에 사는 우리들이 또 여기 계신 지식인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질적으로 우수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사회에 모범이 될까, 그런 것을 좀 잘 잡아주시면은 우리도 한옥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평당 얼마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옥에 살면 우리도 저렇게 변하고 좋아질 수 있다면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해야 될 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은 저는 기능인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이제 우리 지식인분들은 이제 그 한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더 질적으로 우수하게 살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주는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도 도편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한옥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목재의 구입과 건조, 한옥의 설계, 시공 등 한옥의 복잡 다양한 건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한옥 건축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태도 도편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님께서 한옥 짓는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홍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건축을 전공했지만 과거에 사실 한옥에 대한 어떤 관심은 다시 있었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지방을 조금 여행하면서 전남에 있는 한옥마을이나 요즘은 영산제 같은 어떤 한옥 호텔에서 조금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나중에 나도 한번 한옥에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고, 또 하나 한민족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본질적 어떤 그런 한옥에 대한 관심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저와 이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한옥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수요자 희망주택 조사에서 보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제외하고 한옥이 가장 살고 싶은 주택으로 꼽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옥에 대한 어떤 관심 증가에 어떤 힘입어서 이제 한옥은 이제 국가 브랜드로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옥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옥의 어떤 수요가 과연 활성화되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장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좀 찾아봤더니 한옥 수요의 어떤 활성화를 제외한 요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계하고 어떤 성능이 이제 현대화가 좀 되지가 못해서 지금 현대 생활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실 공사에 좀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를 한옥 시공을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 가장 큰 이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비싼 건축비. 이게 아마 4가지로 대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한옥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연구의 질문은 앞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옥 수요의 활성화에 저해하는 원인들을 해결하면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옥을 짓는 사람들, 공급자죠. 그리고 한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수요자. 이 둘 다에게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몇 분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 한옥의 어떤 공급자나 어떤 수요자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한옥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좀 촉진하고 아울러서 한옥의 어떤 그런 수요자, 고객을 보호를 해줘서 수요를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던 중에 제가 찾은 방안은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찾았던 방안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정태도 교수님께서 아마 시공 기능 뭐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무슨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그 제도적으로 이런 시공업 등록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방안을 제가 이제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는 그 한옥 시공의 어떤 그런 특수성 그리고 요구되는 역량이 과연 시공업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와 같은 어떤 그런 한옥 시공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좀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한옥 시공 시장의 어떤 규모와 실제 그 실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공업 등록제도가 진짜 한옥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요자의 어떤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둘째로 과연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실 한옥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오래 하셨고 또 실무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제가 쓰는 표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거칠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아직 일천한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기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바라본 어떤 한옥의 정의와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도 이제 건축사 상법이나 각종 이제 법령에서는 이제 그 한옥을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옥구조 방식의 어떤 한식 기와 지붕틀, 자연재료, 전통 양식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의 하에서의 그 한옥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발전이나 제도 대책을 조금 포괄하지 못한다는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한옥의 정의는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 그리고 혁신적인 시공 방식 이런 등등이 구축된 어떤 그런 건물로 제가 정의를 하고요. 이런 어떤 정의 하에서 문화재 한옥을 제외하고 일단은 전통 한옥부터 한류 건축물까지를 제가 바라보는 한옥으로 제가 일단 정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옥 시공의 특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가들과 그리고 문화인들의 어떤 걸 검토를 해보니까 한옥 시공의 특수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마 5가지 정도로 아마 이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현대 및 전통 시공 방식이 서로 이제 양존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태도 도표수님께서 잠깐 이제 설계 쪽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설계 도면 자체가 여기 이제 설계 사무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상세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설계 도면에 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시공 주체의 어떤 건 한옥에 대한 경험, 시공 경험과 이해도가 특히 요구되는, 즉 현대 건축에 대해서 특히 이런 그 전통 건축에 대한 어떤 경험과 이해도가 특히 요구되는 어떤 시공이라고 조금 대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뭐 나무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 나무 등 같은 어떤 자연 재료를 많이 쓰고 있고 그걸 또 공장 가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능이나 품질 그리고 정밀 시공을 하기가 본질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공사를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네 번째로 시공 기능인, 뭐 시공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솜씨에 따라서 품질과 어떤 품질 균성이 굉장히 좀 많이 좌우돼요. 편차가 너무 크더라. 어떤 편차가 큰 어떤 그런 공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 아까 이제 그 한옥수의 활성화의 가장 큰 저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싼 건축비, 이것 때문에 뭐 공정 관리나 원가 관리 등의 어떤 그런 공사 관리가 여타의 어떤 공사보다도 조금 중요한 어떤 공사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옥을 시공하는 어떤 주체에게는 이런 어떤 네 가지 어떤 그런 역량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대화된 어떤 그런 시공 능력,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 건축 및 건축에 대한 이해와 시공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현대적인 개념이 많이 접목된 어떤 공사 관리의 능력, 그리고 공사 이행 및 하자 보수 이행 능력 등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역량이 한옥 시공의 어떤 특수성에 부합되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